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을 뒤흔든 링컨 항모 루머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이 좀 발칵 뒤집혔죠.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펜스 부통령이 조금 일찍 등판할 것인가 소방수로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인들은 이 미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제조업의 현실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결국 이제 미국을 위하는 길이죠. 국민들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미국의 기독교를 바라볼 때, 한국에는 뭐 통일교도 이렇게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 시오니스트, 특히 이 한국의 기독교가 또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어떤 이 기독교가 아니라 별도의 정치적 이념 집단 이들이 컨트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일교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크리스천 시오니스트 동시에 이 영향이 또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과는 별개로 특히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목합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거는 그들에게 이제 돈을 받아먹는 이 정치인들과 그 옆에 붙어 있는 크리스천 시오니스트 이들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 대부분 감리교나 침례교 이런 데죠. 이쪽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이 기독교 관련된 이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 IDF 병사가 나왔는데 웃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놈들, 그 자식들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좀 끔찍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팟캐스트 여기 이제 여러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인간을 끌어냈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꺼져라고 그리고 쫓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건물 밖에서 또 이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싸움하는 영상은 뺐습니다만 어쨌든 이 팟캐스트 진행자가 이 너무 이제 끔찍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으로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이 IDF 병사를 쫓아냅니다. 이게 미국 기독교계 그리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다수의 생각입니다. 이 인간 본연의 어떤 양심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앙 여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용납이 되지 않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제 젊은 여직원 이때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나와서 이 홍역 관련된 거 지금 미국에 이제 홍역이 심합니다. 미국에 원래부터 이제 안티백서가 많았는데 코땡땡 백신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홍역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 홍역 백신까지 필수 백신까지 거부하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이렇게 나와서 이 홍역 백신은 맞을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홍역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면역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옆에 이제 어떤 인턴처럼 보이는 이제 젊은 여직원이 있습니다. 백악관 여직원인데 그런데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그냥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윤석열이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많이 흔들어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자짤도 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그래서 이 미국인들 음모론 미국인들은 이 여성이 휴머노이드다. 즉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거죠. 사람 가죽을 쓴 이제 도마뱀이 아니고 이제 안드로이드다. 이런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인데 그래서 더 가디언즈에서는 이미 이제 실리콘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휴머노이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조크입니다만 이 여직원의 이제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주커버그 이 자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주커버그는 요트 이제 호화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보급함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선단이죠. 지까지 무슨 항공모함 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알래스카 앞바다에 떠 있었는데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연료가 떨어진 배가 표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OS 메시지를 보내죠. 이 이제 주커버그 배가 이 가장 먼저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 릴레이만 하고 이제 해양 경비대 이들이 구조팀이 나설 때까지 그냥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작은 보트, 헬기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커버그 이 자식 망하는 꼴을 꼭 봐야 되는데 참 이제 참 이놈이 돈이 망해서 망할까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이란전 그리고 항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란전 뭐 진행되는 상황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물론 한 방은 가능합니다만 그 한 방, 불꽃놀이 한 방 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대가를 미국이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고 여기서 종결시키는 것이 맞는데, 지금 뭐 이 트럼프 이제 고민이 좀 머리에 찌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대로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일단 세계 경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자유롭게 석유가 흘러나오게 되겠죠. 비료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체면, 자존심, 패권, 페트로달러 뭐 이해는 합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전쟁을 중단하고 빠져나오는 거, 일단 최소한의 자존심은 시키고, 그 다음에 사우디나 뭐 얘네들 GCC 국가들이 알아서 전쟁 배상하도록,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란과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란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육군입니다. 육군에서 155mm 포탄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실탄이죠. 그런데 2025년 말까지 매달 10만 발의 155mm 포탄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전체 공장이 이제 정부로부터 수억 달러의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포탄 부품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자, 지금 미국이 뭐가 문제인가?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군수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미국 정부로부터 혹은 해외 수요자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램보르기니로 만든 겁니다. 미국이 과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F-16이나 F-15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은 진정으로 이 항공 역학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소련은 그냥 이제 중후장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전투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거, 무조건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효율성 이런 것은 버리고 이제 무조건 최고의 성능을 갖추는데 이런 데 투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소비에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는 붕괴됐죠. 미국은 F-15, F-16 정말 효율적이고 이피션트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F-15, F-16.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도 이것저것 뭐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고가품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군수 산업이 흘러온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세금만 빨아들인 거죠. 진정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제 싼 가격으로 많은 양을 갖출 수 있는 것, 그런 것에는 이 주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MQ-9 드론입니다. 미국이 무려 이란전 시작하고 45대를 잃었다. 이 정도 이런지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한 20몇 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45대를 잃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전체 금액으로는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전부 다가 요격된 것은 아닙니다. 보냈는데 중간에 이제 신호가 끊어져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신호가 끊어져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제공했을지 모르는 어떤 전자전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았다는 겁니다. 전자전 장비로 통신이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MQ-9은 추락한 거죠. 총 45대, 1조 8천억치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전쟁을, 이것은 어떤 이 미국 병사의 희생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이런 게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겁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더욱더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부사령부 사령관, 이 양반이 2주 전입니다. 일단 폭격을 중단해야 된다, 호르무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울한 표정으로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란을 계속 때려서 인프라 뭐 이런 것을 파괴하면서 이제 굴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냥 하는 말 같습니다. 지금 이미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럴 이제 능력도 없고,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사우디나 이쪽에 석유 인프라, 여기에 미국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중부 사령부 사령관도 이때는 이 말, 요때는 요 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스스로 이 제어를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링컨 항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 링컨 항모는 중부 사령부도 문제, 그리고 펜타곤, 좁게는 이제 미 해군 문제, 또 여기에는 해병대, 뭐 공군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함재기에 있는 미 해군 소속입니다만. 자, 어쨌든 이 링컨 항모의 우울한 소식, 여러분도 대충 기본적인 내용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미 해군에 야 그거 이제 포드함이나 새로 만들어진 함에 전자식 사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뜯어버려. 이전처럼 증기식으로 돌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동안 이 전자기식 사출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중국은 설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죠. 중국의 홍보 영상만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두 척의 이제 전자식 사출기 신형 항모를 내어보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포드 항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전자기식 사출기가 실패했다. 그럼 이것을 뜯어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수조 원이 드는 거죠. 수조 원. 그래서 미 해군도 이제 뭐 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것을 안정화해서 성공적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아예 뜯어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인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 해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 두 척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함정에도 지금 이 여파가 미치게 될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야 이것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뜯어내고 새로 해. 이게 합리적인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 항모로 돌아오겠습니다. 링컨 항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모릅니다. 심지어 수병들이 뭐 바다에 뛰어내렸다 아니면 뭐 수병들끼리 칼부림을 했다. 이 끔찍한 뉴스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미군 병사들끼리 식당에서 뭐 칼부림을 합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이란 놈들이 지어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 놈들이 지어낸 거 아닌가. 처음에 뭐 이런 게 RT나 이런 데 올라오죠. 이란 언론 프레스 TV. 그래서 아이 자식들이 그냥 거짓말해.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뭐 미 해군 항모 안에 있는 식당에서 칼부림을 그걸 압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거 무려 이 30에서 60여 명이 뛰어내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미군 베테랑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의 하원의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군사 관련돼서 펜타곤에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 마이크 르빈 의원은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펜타곤은 의회에 와서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이 레터를 보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이제 링컨 항모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렇게 뭐 가족들에게 뭘 보낸 겁니다. 이메일 이런 것을 보내고 채팅 같은 거 뭐 와이파이가 되니까 하겠죠. 여기서 도저히 이제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군들을 이제 고문하고 있다. 고문은 아니죠.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다른 항모 전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링컨 항모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것보다도 작전은 계속 수행해야 되는데 링컨 항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보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새로운 함정을 보내야 되는데 함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함재기도 필요합니다. 함재기 조종사도 필요하죠. 그리고 수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호위함, 항모전단, 보급함 이런 모든 것이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 포드 항모 불라고 무려 그들은 11개월 동안 떠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제 외상을 입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진동, 소음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이 먹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을 들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우유를 먹지 못했다. 야, 내가 지금 이 시리얼 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씹어 먹습니다. 아침이라고. 그런데 신선한 우유가 없다.
우유, 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유도 있습니다. 울트라 파스트라이즈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놔둬도 이렇게 이 우유 이제 섞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우유 있냐, 우유 없어. 이 가족들이 이걸 듣고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고기는 썩고 전부 이제 냉동고기 이렇게 요리하는 것밖에 없고 지금 신선한 과일, 채소, 신선식품은 뭐 구경하기도 힘들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주변에 이제 미 해군 함정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붕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음식들은 썩고, 그리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이제 답글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이제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남편 그리고 아들 뭐 이리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자식들 가 있는데 끔찍스러운 이야기만 들려오는 거죠. 이 더운 물이 안 나와서 뭐 씻지도 못하고 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몸을 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몸에 악취가 나니까 이 디오더런트 이제 방향제 이런 것을 겨드랑이 이런 데 바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이렇게 돌려 쓰다가 이렇게 뭐 이제 발진, 두드러기 뭐 피부병 같은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끔찍스러운 이제 정말 뭐 이 항모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바다에 떠다니는 궁전, 호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안의 상황이 무슨 최전선에서 생활한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고 이런 뭐 그리고 사기, 소음 뭐 여러 가지로 이 하루에 12에서 16시간 일을 이제 근무를 하고 교대를 하고 조금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휴일도 제대로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틀 이제 휴일을 받았다. 이것도 물론 이제 함정에서 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일 동안 오프 그리고 맥주 한 병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얼마 전에 코비드 때 있었습니다. 코비드 때는 항구에 정착해서 이제 항구에 참 가서 이렇게 내리고 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도 더 못하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하니까 봉쇄 작전에 나서서 어디 이제 정박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이란 놈과 어쨌든 전쟁 중이죠. 그리고 저기 가니까 이 후티 놈들이 또 뭘 쏠지 모릅니다. 홍해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뭐 인도나 싱가포르로 오면은 봉쇄가 뚫리죠. 그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 자식들아 왜 봉쇄 안 했어? 이렇게 이제 꿀밤을 집어줍니다. 다른 이제 대체 함정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뭐 참담한 상황이죠. 그리고 덜 익은 닭고기, 칠리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편지나 이런 것을 보내주는데 그걸 받지 못합니다. 뭐 자식들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이런 것도 오지 않고 그리고 디오드런트 이것도 떨어지고 뭐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바디워시도 없고 샴푸도 없고 비누, 치약 다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제대로 작동하는 화장실이 없다. 이 군인들이 뭐 청바지나 티셔츠 집어넣고 이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워터 파운틴, 이 물이 나오는 음수대 있죠. 이게 제대로 뭐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려면 어떻게 저까지 걸어가야 되고 덜 익은 닭고기 뭐 이런 이야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몇 달 전입니다. 4월 달에 이제 이런 사진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항모에서 군인들이 병사들이 먹고 있는 건데 뭐 이상한 것들 이게 뭐 고기 케밥 같은 건데 이런 거 하나 있고 자, 여기 이제 뭐 비스켓에 이 그래비 뿌리고 달걀 뭐 삶은 거죠. 이런 거 있고 이게 그냥 아침 식사 뭔지 모릅니다. 뭐 이상한 햄 덩어리 같은 거 있고 이 간 소고기죠. 패티 이런 거 있고 뭐 당근 조금 있고 이것을 아침 식사라고 던져주는 거지. 뭐 전부 냉동일 겁니다. 그리고 뭐 또띠아도 냉동했다가 이제 이렇게 해동해서 그 다음에 주고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마라라고에는 뭐 이렇게 이제 스톤크랩 먹고 이러고 있죠. 이거 참. 그리고 이제 CIA 레리 존스죠. 자,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6명인지 6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에서 60명 이들이 그냥 항모에서 그냥 뭐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뭐 이 말기는 사람도 있고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거죠. 뭐 희생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아직 모릅니다. 어떤 병사들이 희생되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뭐 칼버림 사건 이것도 이란 언론에서 먼저 올랐는데 아직 믿기지 않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미 해군의 병참이 이렇게 된다. 자, 이 정말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참이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뭐 베네수엘라인지 뭐 이란전 하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랍스터랑 스테이크 주고, 그런데 이때 한번 하는데 뭐 몇백만 달러 쓰고, 그리고 뭐 리바이 스테이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먹고 지금까지 무려 9개월 동안 링컨 항모 수병들은 육지에 발을 딛지 못하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10에서 16시간 근무를 하고. 자, 그리고 병사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뭐 지금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일 겁니다. 뭐 죽고 싶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정신적으로 뭐 패닉, 이게 캐빈 피버가 어떤 고립된 지역에 이렇게 오래 갇혀 있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헷가닥 한다고 합니다. 보통 6개월마다 로테이션이 되는데 이미 뭐 9개월째 접어들었고, 포드 항모는 11개월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투입되고, 물론 이제 침공하기 몇 달 전부터 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 쟁반 사진들, 끔찍스러운 음식, 뭐 과일, 채소 대부분 사라졌고, 이런 상황. 자, 지금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정신 건강이죠. 뭐 육체적인 건강도 문제입니다만 정신 건강.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본인들 스스로 어떤 이제 자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합니다. 가족들 매우 이제 안타깝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200명 이상의 가족, 이번 달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임시 해군 장관과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병사들의 호소 이것을 전달하면서 해결해달라, 이제 병사들을 보내달라. 그런데 대체 함정, 디오더 루즈벨트 항모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링컨 항모를 뺀다. 그러면은 아라비아의 이란에 대한 봉쇄가 뚫리죠. 그럼 뭐 이란 애들은 뭐 신나게 이렇게 중국으로 유조선을 실어 보낼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병사들을 여기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할 능력도 안 되면서 결국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 미국인들, 그동안 미국인들은 이란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미국 세계 최강이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도 원정전을 하는 게 이토록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인구 1억의 이란입니다. 자, 여기서 제한된 물자를 들고 가서 이란을 무너뜨리겠다. 이것 자체가 미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친 발상 하에 가서 해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자, 헤그세스는 뭐 이제 고등어 신세죠. 그냥 한 방에 끝입니다. 문제는 프레지던시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 지금 미국인들 이제 뭐 거의 상당수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제디 벤스는 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이란 침공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이 백악관 내부 이제 측근들 사이에. 왜냐하면 제디 벤스는 어쨌든 이라크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2차 침공 때입니다. 엄청난 물자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스스로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라크 누가 장악했습니까? 시아파 민병대, 시아파 세력 인구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들이 나서서 사실상 사담 잔당들 다 무너뜨리고 수니파들 굴복시키고 이라크를 안정화시킨 겁니다. 미군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제디 벤스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 겁니다. 상대는 이라크보다 5배가 큰 이란입니다. 영토도 그렇습니다. 영토도 훨씬 크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형적으로. 왜 제디 벤스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뭐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 문제, 그리고 뭐 부정부패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번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 공화당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국인들,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망쳤죠. 그런데 트럼프가 공화당까지 끌고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지던시를 이제 제디 벤스가 좀 조기에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벤스는 진화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뭐 제디 벤스 뒤에는 뭐 저놈들이 있죠. 검은 세력이 있습니다. 이 피터 틸이나 이런 더 끔찍한 놈들이 있죠,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장 이 문제는 뭐 이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이미 패배하고 있죠. 더 지속하게 되면은 더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디 벤스가 젤렌스키에게 이 러시아의 이제 민간 시설 뭐 석유 선박 이런 거 공격하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압력을 놓았다 읍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도 이런 상황인데 자 저쪽까지 이렇게 터진다 안 되는 거죠. 일단 전쟁을 덮어야지 미국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디 벤스가 나선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모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을 박살을 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전히 크기가 안보를 의미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자, 엄청난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에 항공기 이렇게 싣고 가면 이제 벌벌 떱니다. 뭐 김정은이가 오줌 지린다. 요즘은 안 지릴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소리까지 돌았죠. 시진핑이 오줌 지렸다, 숨었다. 이딴 소리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나가는 거죠. 바로 드론, 그리고 ISR, 정찰, 그리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포착하는 능력, 동시에 정밀 유도 무기. 바로 이것이 현대전의 총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드론도 등장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항모가 가지고 있는 덩치, 이것이 바로 항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숨을 수 없다. 그리고 힘이 모여 있습니다. 분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바다 밑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이것은 막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항모를 보내서 위협한다. 이 시대는 끝난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미국 언론들은 다 숨겼습니다. 뭐 포탄이 떨어진다, 미사일이 떨어진다,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리버럴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때린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장의 상황이 너무나 투명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바로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인디펜던트지에서도 링컨 항모의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힘들다. 만약에 힘들다면은 일단 이 보수 세력들은 공화당을 구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제디 벤스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